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편해지고 더 빨라졌는데도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지식은 넘쳐나고 상황 판단도 수월해지고 복잡한 것은 AI가 다 대신 해주는데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버티지 못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풀어져 버리죠. 뭘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궁핍함도 견디지 못하고 풍족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뭔가 2% 부족한가요?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아직도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글쎄요, 뭔가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놓친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공자의 문장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짧은 문장 한 꼭지 가져왔습니다. 논어 2인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공자는 이 문장에서 어질지 않은 사람과 어진 사람,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장 속에서 우리 현대인의 불안함과 초조함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불인자, 인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흔히 어질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 이 인은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감정이나 착한 마음씨를 뜻하지 않아요. 이 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로 극기복례 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극기, 자기를 이긴다. 어디서 들으니 싸울 사람도 많은데 왜 자기랑 싸워서 이겨야 하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이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흔들리는 욕망, 계산입니다. 해서 자기를 이긴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이익을 쫓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끌려가지 않는 것을 말해요. 즉,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돌아오는 행위, 이것을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인자라고 한다면 심성이 악하거나 잔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중심이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해서 조금만 궁핍해도 왜 나만 이러지?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를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에 따라 기준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불인자라고 하는데, 이 불인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불가이 구처약, 불가이 장철학. 백구지요. 여기서 불가이라는 말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금지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뭐뭐 하지 못한다는 능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불가능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구처약, 장철학. 이 구하고
장, 오래 간다는 의미로 같은 말이고요. 처자는요, 곧 처이죠. 장소, 동사로는 처하다, 머무르다, 혹은 어떤 상태에 놓이다 예요. 처약, 처락해서 궁핍함을 나타내는 약자와 그 반대의 의미로 락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처약하면 약의 상태에 놓이다가 되겠죠. 이 약자를 파자해 보면요, 실사변의 쌀포지요, 실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듯 절제하고 줄이고 억누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축돼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그저 참고 버텨야만 하는 형편을 말해요. 그래서 풀어보면, 인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히 할 수 없다. 무엇을? 구처약, 오래도록 궁핍한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궁핍함이 길어지면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예요. 처음에는 얼마간 참고 버티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원망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생깁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그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근본을 흔드는 선택을 하게 돼요. 못할 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지키고 살아왔던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 궁핍한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은 견딜 수 있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왜? 인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경제 상태를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정신상의 근력, 도덕적인 지구력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요즘 멘탈이라는 말 있죠? 멘탈이 약해서 궁핍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다음 구절 보죠. 불가히 장처락. 마찬가지로 불가히도 뭐뭐 할 수 없다죠.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장, 오래도록, 처락, 즐거움에 머물지 못한다. 요 락자는요, 양손에 방울을 들고 춤을 추는 형상입니다. 즐기다, 기쁘다. 여기서는 이 약자의 반대 의미로 풍족함, 평화로움, 안락함 같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인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도록 안락함에 머물지도 못한다 예요. 왜 그럴까요? 앞구절에서의 이 약은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이 뒷구절에서의 락은 넘치는 상태죠. 우리 인생 삶의 두 갈래, 결핍과 충족의 양극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궁핍함은 사람을 흔들고 안락함은 사람을 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핵심은 장이에요. 공자는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즐거움 속에서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처음에야 감사해 하지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바뀐 환경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서 마침내는 이전에 지켜왔던 절도를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극기복례가 욕망을 절제해서 마땅한 질서를 지켜 인을 회복하라는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긴 하지만 이 구절에서 공자가 하고 싶은 말은 착해야 한다, 인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지속해서 할 수 없다예요. 인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두었던 기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밖에 있으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서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불인자의 한계를 보았죠. 그러면 궁핍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안락함 속에서도 절도를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인자의 반대 인자겠죠. 예, 인자는 어떤 사람인지 보시죠. 인자 아닌. 인자는 인에 편안하다. 요 편안할 안자의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편안하다, 느긋하다는 의미보다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 정해진 제자리에 놓여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계집 여자를 집 안에다 넣었잖아요. 여자가 제자리에 앉아 있을 때 편안하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러면 인자 아닌, 인자는 인에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다. 인을 딱 쥐고 있다. 중심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궁핍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안락해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공자는 불인자를 불안인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불인자는 불안인이죠. 인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 흔들리죠. 그러나 인자는 형편과 상관없이 인 안에 머무는 사람이죠. 한편 이 공자는 이렇게 불인자와 인자의 차이에 이어서 인자를 지자와 구분해서 지자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 아닌, 인자는 인에 편안하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사용한다. 지자이인, 이 지자를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지혜는 인보다 더 높은 개념이에요. 여기서의 지는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또 지혜도 아닌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 분별력이 있음, 무엇이 이로운 것인지 이롭지 않은 것인지를 아는 단계. 인이 이로움을 알고 그 인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이쯤에서 공자의 인에 관한 구조를 정리해보면요. 공자는 이 인을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첫째, 인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 둘째로, 인 안에서 편안히 머무는 사람. 또 세 번째로, 인이 이로움을 알고 인을 선택하는 사람. 즉, 인은 감정이 아니라 형편을 넘어서 지속되게 하는 기준이며 그 위에서 이 지가 작동하는 삶의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공자의 옥야편에 나오는 요산요수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요산요수라고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말인데 여기서 이 즐거울 낙자는 좋아한다는 의미에서는 요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지자락수, 지자락산 그러면 잘못 읽는 거예요. 지자요수, 인을 아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요산,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럼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왜 산을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물과 산은 단순한 자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을 비유한 것입니다. 먼저 이 물의 특성을 보시면요. 물은 흘러가는 것이죠. 정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막히면 또 돌아가고 높은 곳으로 안 가고 낮은 곳으로 가며 또 형체에 따라서 스스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굳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이 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의 성격은 이 지자와 연결됩니다. 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길을 찾고 또 막히면 돌아가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불인자, 불안한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자는 다르지요. 지자도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해요. 그러나 기준까지 바꾸지는 않지요. 겉으로는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중심을 따라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자는 동이라고 하였고, 이렇게 지자가 인을 알아서 생각하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물과 같기 때문에 지자요수라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산이요. 이 산은 움직이지 않지요. 바람이 어떻게 불든 계절이 어떻게 바뀌든 천년만년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것의 상징으로 산을 쓴 것입니다. 높이 뾰족하게 솟아 있어도 요란하지 않지요. 이 산의 성격은 그대로 이 인과 연결됩니다. 인은 인간의 분별심,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 이로우냐 저것이 이로우냐 라는 그런 분별심 이전의 근본적인 마음가짐, 이 존재의 뿌리를 말할 때 인을 씁니다. 때문에 밖에 무슨 일이 있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정, 인한 사람은 고요하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인자는 요산이다고 한 것입니다. 이 지자가 물처럼 흘러가면서 길을 찾는다면 이 인자는 산처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면서 변화하지만 이 산은 멈추어서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지자는 풍족하고 인자는 오래간다예요. 지속할 수 있다예요. 정리하면 인자 아닌, 인자는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고, 지자이인, 지자는 그 인을 알고 선택하고 활용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이 인이 지보다 앞서는 거예요. 지식은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인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정보화 시대죠.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분석은 누구나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그 지식 안에 이 인이 없다면 그것은 계산일 뿐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이 인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질서입니다. 인이 없는 지는요, 더 강력하고 잔인한 힘이 돼서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속도는 낼 수 있어도 멈출 줄은 모른다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위험하겠죠? 우리가 과학 속에서 온갖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끝이 어떨지 상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더 인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AI에 지배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공자의 말은 고전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는 경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불인자, 인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히 구처약, 궁핍함에도 오래도록 견디지 못하고 불가히 장철악, 안락함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한다. 인자 아닌, 인한 사람은 인안에 편안하고 지자이인, 인을 아는 자는 인을 이용해서 쓴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더 유익하게 해석해 보세요. 예, 이상으로 불인자와 인자, 인자와 지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을 빌어서 나는 불인자인가, 인자인가, 지자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관련 영상 올려놓으니 클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